이번에는 창해 역사, 창해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조선, 우리의 나라, 우리 땅, 조선은 세 가지 나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신조선과 불조선과 말조선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조선은 연나라와 조나라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쯤에 진나라는 세력이 점점점 커져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대륙을 통일합니다. 그중 한나라 사람이었던 장량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신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조선 왕 모병에게 진시황을 시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병은 장량에게 여시성을 가진 장수를 소개시켜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창해군입니다. 창해공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은 철퇴를 잘 다루는 무술의 고수였습니다. 장량과 창해군은 지금의 하남성에 속한 양무현 방랑사에서 거사를 준비합니다. 이때 진시황은 자기가 통일시킨 땅을 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행을 하게 된 이야기도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건 고우영 작가의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신의 마당에서 홍의 동자와 청의 동자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싸우냐면 세상이라고 적힌 구슬을 들고 네 거네 내 거네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의 동자가 훨씬 힘이 세서 홍의 동자를 계속 때리면서 그 세상 구슬을 가지려고 했으나 홍의 동자는 포기하지 않고 청의 동자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얻어터지고 물러서질 않자 청의 동자는 홍의 동자에게 세상 구슬을 던지면서 네가 가져버려라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일어나서 해몽을 하였고 그 꿈 해몽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통일한 세상을 홍의 동자가 가져갈 것이다 해서 진시황은 홍의 동자나 청의 동자로 보일 만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대륙을 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순행길 중간에 방랑사에서 장량과 창해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진시황의 마차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진시황의 마차가 그 부대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장량은 고민에 빠집니다. 진시황이 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차가 한 대가 아니라 4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암살 계획은 이랬습니다. 창해군이 120근에 달하는 철퇴를 가지고 진시황이 타고 있는 가마를 향해서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마가 모두 부서지면서 그 안에 있는 진시황이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량은 세 번째 가마를 선택합니다. 창해군은 망설임 없이 그 부대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세 번째 가마에 철퇴를 날립니다. 근데 하늘의 뜻이었을까? 진시황은 두 번째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타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창해군이 거사의 실패 후에 모래바람처럼 하늘로 솟아나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종적을 보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실패함을 알고 웃으면서 자살을 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자리에서 진시황의 부하들에게 웃으면서 갈기갈기 찢어발김 당했다, 뭐 이런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량은 창해군의 실패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이날 장량이 죽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한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장량의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얘 정말 좀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서요. 하지만 요때는 도망갔습니다. 창해는 우리나라의 강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창해는 고조선, 신조선의 땅이었던 동부여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그 사건 이후에 동북방에 있는 조선과 서북방에 있는 흉노를 굉장히 경계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연나라와 조나라 그리고 진나라 고토에 있던 장성을 연결하고 확대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만리장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해군과 장량이 시위를 다시 도모했으면 어땠을까? 그것에 맞춰서 다른 지역에서 다시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자리에서 꼭 창해군이 죽어야만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되었어도 그 기한과 때가 안 돼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시 기한과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기회를 엿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시황을 죽이려 했던 형가, 창해군, 고점리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형가의 이야기에서는 그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가가 자기가 원하던 사람과 같이 움직였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고점리의 사건에서는 진시황이 고점리를 장님으로 만들고 옆에 두려고 했어요. 고점리를 향한 배려였지만 고점리 입장에서 그건 전혀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배려가 남에게도 배려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창해군은 인내, 기한과 때 이런 것을 상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가장 사랑한 암살자 3인 중에 한 명인 예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